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어제 이제 한 중학교 학부모의 얘기, 그러니까 연년생 아이였는데, 이 통화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인데, 그 1학년이 여동생, 2학년이 오빠인 거죠. 이 남학생의, 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한참 이제 이렇게 뛰고 놀아야 하는 나이대인 거죠. 중학교 때는 어찌됐건 뭐 사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눈 건 아니고 엄마랑 이제 통화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혼자.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의 아이일까? 첫째, 제일 큰 것은 이런 거예요. 어른스러운 아이일까? 아니면 어른스럽지 않은 아이일까? 근데 그 바로 밑에 학생이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이고, 엄마가 또 비사 프로젝트를 신청할 만큼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 남자아이 매우 똑똑할 거다. 왜냐면 이 동생하고 늘상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여동생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보다 자기가 좀 더 어른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왜냐면 요즘의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이 어떤 성에 대한 문제도 빨리 찾아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엄청나게 늦은 건 아니지만 요즘 애들은 좀 더 빠를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에게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동영상이든 뭐 책이든 뭐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구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매우 어른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여학생,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경우에는 이 오빠 따라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어쨌든 이제 엄마하고 통화하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들 장단점이나 또는 장점 또는 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아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과학을 많이 좋아하고 바로 밑에 여동생은 인문학 쪽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아이들이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찾은 것 같다니까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이미 정한 거죠. 아이는 남자아이는 과학 쪽에 좀 더 치중하고 여자아이는 이렇게 인문학 쪽인 경우죠.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물론 그 어머니가 보면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래요. 그냥 제 상상인데 아빠가 과학계 쪽, 예를 들어 자연계 쪽에서 근무하는 뭐 연구자이거나 또는 이 회사가 이제 뭐 그런 쪽의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어제는 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도 남자아이는 오빠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 과학책 쪽이나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여동생은 또 인문학 쪽이 어쩌고 이렇게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머니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 경우에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과거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한다든지 과학을 한다든지 하는 거 보면. 근데 여자아이는 뭐 그런 거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벌써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데 그 학교는 매우 시험을 자주 치는, 아니 자주를 친다? 어쨌든 시험을 많이 보는, 그리고 그 서열을 팍팍팍 잘 나누는 그러니까 중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중학교 때에 나타난 거죠. 일반적인 중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레벨 차이를 팍팍 두려고 하는 중학교 시험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중학교 때 이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입술이 또 그 안에 뭐가 나서 정말 미치겠어요. 마음껏 얘기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그 아이에게 뭐 정신적이든 뭐 정신이 뭐 심리인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자기들의 역할을 만들어 놓듯이 아이들과 제가 만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내용의 책을 또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내용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게 꼭 이렇게 정치, 경제, 국제 이런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진학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아요. 뭐 수시, 정시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교과, 종합, 논술, 교과에서는 또 반영 비율 뭐 이런 정말로 많아요. 또 대학은 또 매번 왜 이렇게 뭐를 바꿔요? 바꾸는 대학 많잖아요. 뭐 수시로 인원을 이리 뽑았다 저리 뽑았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뭐 기억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기억해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하지를 못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이걸 좀 다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나침판에 다뤄보고자 가정의학과 교수에게 뭐 원고를 받아서 다시 가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대로 그냥 그것대로 다 싫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뭐 내용을 축소하든 내용을 더 보강을 하든 뭔가를 합니다. 이제 그러려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매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거니까 머릿속도 어느 정도 이 뇌가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버려요. 야, 이건 잊어.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더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뭐더라? 이런 얘기는 좀 줄어들겠죠.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의 문제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서 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얘가 지금 독서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고 또 뭐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도 심리적인 요인 아니에요? 물론 뭐 신체적인 어떤 뭐 발달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제 아이들이 이게 믿을게 또는 믿을게라고 하는 게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믿는 구석이 엄마뿐이 없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책임을 그냥 엄마한테 돌려주고 엄마 때문에 이랬다는 둥 엄마 때문에 이런다는 거에 그 애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 그죠? 이 어머니는 굉장히 열받아 죽겠다. 내가 지네들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하고 상담할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엄마 때문에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참 웃기는 짜장 같은 얘기지만 엄마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있죠. 아빠는 엄해서 차라리 얘기도 못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이가 현재 공부를 안 하는 상태이거나 또는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공부를 이렇게 독서를 하라고 해도 안 하거나 또 아이가 지금 뭐 만화책만 본다든지 이런 현재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심리적인 요인이 90% 이상은 될 거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동기부여를 하게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실제로 잘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자기의 정신과 뇌 상당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 내지는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혼자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는 뭐냐면, 아이의 현재의 상태는, 현재 이 아이의 행동은 물론 이 심리적인 요인에서 결정이 된다. 또 제가 왜 이 진로나 진학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가 있어야 나머지 것도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난 공부 못해. 근데 난 공부 못해.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요소를 알고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줘서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그렇고, 아이가 수학을 못하거나 또는 뭐 국어를 못하거나 이런 것도 심리적인 요인에서 온다. 물론 공부를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먼저 들어가줘야 책도 읽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발전을 이룰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혹시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우리 이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현재의 상태가 매우 능동적이고 이런 거라면 매우 자신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있는 아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매번 엄마가 해줘 버릇하니까 얘도 이제 그렇게 성장해 온 거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엄마한테 완전히 의지해 있는 상태죠. 사자가 왜 뭐 자기 새끼 뭔가 이렇게 막 이게 등 떠밀게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그런 요인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좀 더 해주다 보니까 지금의 심리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거 얘기하면서 만화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현재 매우 흥미가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만화라도 보면 이 아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인데,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 아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교감한다는 말은 만화책을 보는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의 뇌를 지배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너가 이렇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수능이든 논술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이렇게 독서 영역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것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감안해서 아이들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이 아이들이 심리를 바꿔줌으로써 그것을 이제 돌파해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 이 정신에. 이제 그럴 때 엄마가 좀 더 자극을 해서 밀어줄 때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지만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심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의해서 딸랑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와 내 아이는 누적된 오래된 관계예요.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떤 행동만 해도, 어떤 말만 해도 아이가 치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완전 동물적인 감각인 거죠. 동물적인 감각. 엄마가 저러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십몇 년씩 유지돼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바꿔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물론 잘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잘 되는 관계도 있고,
또는 아이 스스로 그것을 깨치고 나와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나와 내 자녀하고의 관계는 오랫동안의 관계에서 온 결과물인 거예요. 뭐 기든 아니든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적의 심리를 알아야 내가 공격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래야 얘를 꼭 내 맘대로 조종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공부도 하고 이게 발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심리 상태, 내 아이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아이하고의 대화가 매우 피상적인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애정이야 다 있는 거죠. 그 애정은 이 아이도 느낄 거예요. 뭐 많든 적든 느낄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같이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아이의 심리 상태랑 일치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동영상 같은 데 보면 BTS를 좋아하거나 또는 한류를 좋아하는 엄마와 부녀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죠? 또 이 아이하고 이 남자아이와 이 엄마나 또 가족의 아빠가 이 한류를 이제 서로 간에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얻어진 그런 거 보면은 막 되게 사이가 좋고 이러잖아요. 거의 정신 상태나 이제 심리의 상태가 거의 일치해갈 때 굉장히 친하게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보면 참 부럽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 아이의 정신 상태,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아이의 심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 그렇게 하려니까 내 아이하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차분하게, 너 공부 안 해, 이런 걸로 꼴이 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주면 내 아이도 결국 나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내 아이도 이게 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업으로도 또 연결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른하고 대화하는데 들어주잖아요. 그죠?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가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의 상태에 따라 아이가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게임에 몰두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이런 경우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관계로 서서히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얘하고 일 때는 당연히 교감이 먼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바닷가에 가서 같이 놀든 어쨌든 몸으로 이것과 상관이 없이 노는 그런 거하고, 그리고 그것도 친구들과 얘가 노는 게 아니라 엄마나 또는 이 학부모하고, 아빠나 엄마하고, 또 이 아이하고의 어떤 스마트폰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야 아까처럼 그런 정신 상태나 그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그런 관계가 이렇게까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 못해요. 그죠? 엄마 아빠들은 자기가 해왔던 생활 방식처럼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아이의 상태는, 결국 아이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 결과적으로 이 엄마 아빠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어떤 상태가 됐든. 그죠? 그러면 이 아이를 지금 이제 바꿔줘야 될 때가 됐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더 잘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내가 이 아이의 심리 상태로 들어가서 완전 해부해 보는 거죠. 아이의 정신 상태를. 그러면서 아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고, 아이가 이런 면에서는 자신감이 없었네. 아이가 공부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었었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이제 추려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아이하고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음악이든 어떤 형태의 것이든요.
이래서 뭐, 그 다음에 뭐, 영 뭐 하면 아이들에게 뭐, 가위바위보해서 설거지를 해보게 한다든지, 뭐 별의별, 어쨌든 그런 흥미 요소도 좀 엄마 아빠 힘들어서 못 해먹겠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나도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힘든 걸까요? 네. 어쨌든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적절한 조언이 잘 안 가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현재 상태는 정신적 심리 상태를 지배하는 뭔가의 요소가 있다. 그 요소를 내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같이 극복해가는, 나 따로만 극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그렇게 극복해가는, 그리고 나도 너의 어떤 점이 이렇게 발현이 될 때 나는 너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줄 알아서 너의 태도가 맞냐?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러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엄마가 달라지고 또는 아빠가 달라질 때 자기도 이제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정확히 자기가 마음속으로 깊숙이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가는 거죠. 아이들의 단어, 아이들의 언어를 받아줄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내가 만들어 내놓지 않으면 참 대화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학부모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요 얘기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이들이 현재 그런 모습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 그 요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왔는지 그 본류를 찾아서 그런 것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작업, 또 우리 자녀가 뭐를 잘못했든 잘했든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청하려고 하는 우리 이 학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선생님처럼 나도 그 학교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내 자녀를 그런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다 봐줘야 된다. 바라다 보고 말도 들어주고 행동해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혓바늘이라고 하나요? 그게 또 돋아가지고요. 마음껏 말을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말씀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물론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내 아이를 그냥 내 자식으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사람, 어떤 자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돌봐줘야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났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만났든 또 다른 인격체로서 내 아이를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